그리고 이 임성근 1사단장이 안보실에 MB 때 같이 근무했다. 비서관은 실은 달라도 국방부에 다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거죠. 저도 청와대 있어봤잖아요.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거 잘 압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1사단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김영배 의원님 청와대에 계셨어요? 청와대 무슨 직급으로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청와대와 지금 용산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단언은 안 하는 거죠. 예, 김영배입니다. 차관님. 네, 의원님. 이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게 7월 30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첩 보류 지시를 7월 31일 날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유선으로 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 지시를 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8월 7일 날 국방부에서 브리핑할 때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장관이 받아들여서 이첩을 보류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한 거는 모르겠고요. 사실관계를 모르다니. 거짓말이잖아요. 사실관계를 차관이 확인하는 조금 전에- 과정에서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잠깐만. 과정에서 정정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정정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차관이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이첩 보류를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네,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발표할 때는 법무관리관이 장관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장관이 받아들여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 거짓말이잖아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되려면요, 의원님 말씀이 한쪽에서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말이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다 국방부에서 확인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뭐를 먼저 얘기를 하셨죠? 정정해서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했던 사안을 국방부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사단장이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겁니다. 장관 보고하고 나니까 안보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하더라. 못 그거는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거기 때문에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다시 연락이 와서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 네, 그 부분 그래서 아까 알고 차관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에 답변할 때 안보실로 그 브리핑 자료를 보냈다 맞죠? 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따라서 장관께서 30일 날 최초 보고를 받고 나서 31일 날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법리 검토를 하는 그 중간에 딱 하나 어떤 사실이 추가되냐? 안보실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추가돼요. 즉 이걸 우리가 볼 때 안보실에서 장관에게 이거를 이첩 보류를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류 지시를 해놓고 그거를 꿰맞추기 위해서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 장관이 먼저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다음에 법리 검토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 구실을 찾으려고 법적으로 꿰맞추려고 이렇게 추단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개입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김태효 지금 차장 수석이죠. 그리고 이종섭 그 당시에 대령 그리고 이 임성근 1사단장이 안보실에 MB 때 같이 근무했다. 비서관은 실은 달라도 국방부에 다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거죠. 저도 청와대 있어봤잖아요.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거 잘 압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1사단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관계 순서를 물어봤는데 아까 차관이 왜 국방부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했느냐. 이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의혹이 제기되니까 다시 이걸 뒤집은 거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차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지 의원님 않은 게 아실 어떻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시간상으로 어떻게 예.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해 보세요. 시간상으로요. 그러니까 안보실에다가 몇 시에 그 자료를 보냈죠? 제가 그 시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장관님 말씀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안보실에서
해병대 혹은 국방부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최초로 전화 온 게 몇 시입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파악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네. 그리고 통화 기록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뭐 가능한 거는 가능한 게 아니죠. 이거에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법무관리관님. 네. 하나 물어봅시다. 그 법무관리관이 그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 혐의 내용 등을 빼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관련 기록만 보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건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분한테 그런 지시 형태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아니 제 지시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군사보건법상 알려준 사실이냐? 알려줬습니다. 자, 봐요. 저게 지시라고. 공무원들이 자, 그걸 알려준 정리하십시오. 그게 장관의 지시로 법무관리관이 법적 조언을 하고 법적 해석을 하는데 장관이 지시로 그거를 그 사람한테 알려줘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수사 개입이 되니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맞는 군사법법상의 취지를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 그 말이죠. 부당한 지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군사법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그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보라고 하면 제가 그걸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하세요. 권한 없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직권 참, 아니에요.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님 청와대 계셨어요? 청와대 무슨 직급으로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청와대와 지금의 용산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단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